가압류가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가압류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근저당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묶어두는 보전 처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먼저 잡혀있다고 해서 그 채권자가 임차인보다 무조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답은 보증금 규모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임차로 들어간다면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가 1차 방어선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 기준이고 그중 최우선 변제로 보호되는 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배당 요구까지 갖춘다면 후순위로 들어갔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최대 5,500만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순서에서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도 나눠봐야 합니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 빌라는 보통 해당 호실이 따로 경매되고 그 호실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배당을 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101호, 201호처럼 나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경매도 건물 전체가 넘어가고 여러 임차인이 같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의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서울 기준 최우선 변제금 5,500만원을 전부 받을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합계가 실제 경매 낙찰 금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한도 안에서 여러 임차인이 비율대로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전액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보증금 중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로 보호되고 얼마가 권리순서 싸움으로 넘어가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이미 돈 문제로 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나중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 권한이 생기면 강제 경매로 번질 수 있고 그때부터 보증금 회수는 실제 배당 문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 진짜 위험한 건 가압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등기부에 적힌 이 문구입니다. 토지별도 등기 있음. 이 문구가 보이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 등기부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여도 토지 등기부에는 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같은 권리가 따로 잡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축 건물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토지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 건물이 올라가고 완공 후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새 건물이고 건물 등기부도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핵심은 하나입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느냐 없었느냐.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다면 소액 임차인도 토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축 건물은 토지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은 토지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물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합니다. 문제는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려도 감정평가와 배당에서는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나뉘어 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낙찰가는 커 보여도 토지 비중이 크고 건물 비중이 작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별도 등기 있음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건물만 보지 말고 토지 등기부까지 확인하라는 경고등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토지별도 등기 있음이 보이면 토지 등기부를 따로 떼서 토지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보존 등기일을 비교하면 됩니다. 공동담보 근저당, 토지 추가 근저당, 가압류, 기존 임차보증금이 쌓여 있으면 실제 배당에서는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에만 가압류가 있거나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구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갈라질 수 있고 법정 지상권, 토지 사용관계, 건물 존속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강제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서 가압류보다 더 무서운 건 선순위 토지 근저당입니다. 그 위험을 알려주는 첫 신호가 건물 등기부의 토지별도 등기 있음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토지별도 등기,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기존 보증금 등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제한 가능성을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건물 시세로 지키는 게 아니라 권리 순서로 지키는 겁니다. 해나루 부동산지기였습니다.